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는 정말 놀라운 군사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 4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요원들이 5,000km나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들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습 작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급의 충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복을 강요하는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체 이런 드론 공습 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드론 기습 작전으로 인해 세계가 받은 충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자 한 대상은 수도 키이우에서 5,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대체 어떻게 러시아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론 117대를 투입한 뒤 러시아 공군기지 4곳을 타격해 약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 서부 야잔 인근 자길레보 기지와 모스크바 인근 이바노보 기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벨라야 기지, 최북서단 도시 무르만스크의 올레냐 기지였습니다. 이 중 벨라야 기지는 키이우에서 4,980km, 올레냐 기지는 2,090km 떨어져 있습니다. BBC는 이번 작전이 2022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가장 정교한 작전이며 러시아 본토 깊숙이 대규모 무인기 공격에 성공함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전쟁 규칙을 다시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타격을 입은 러시아의 공군기지에는 러시아 투폴레프 160,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 등 다양한 전략폭격기와 정찰기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폭격기였습니다. 특히 투폴레프 160은 초음속 폭격기로 핵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세르이 쿠자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략폭격기는 전부 120대뿐인데 우리는 40대를 공격했다.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눈을 피해 화물 트럭으로 위장한 차량에 소형 드론을 실어 공군기지 근처로 옮긴 뒤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는 활주로 인근 전투기들이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작전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습 방식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드론은 출발 지점에서 곧장 목표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럭을 통해 현장 인근까지 운송한 뒤 은닉하고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 방식은 장거리 작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장비 기술력뿐 아니라 운용 방식에서도 기민한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우크라이나 주장만큼 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공군기지 5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르쿠츠크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은 격퇴했고 소수한 공기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BBC는 이번 작전을 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명확한 선전 효과를 거둔 대성취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1941년 일본 진주만 공습에 비견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맥스부트 워싱턴 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해전의 중심축을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바꿨듯 이번 드론 공습은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 왜 이런 작전을 감행한 것일까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와의 2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오후 1시께 고위급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2시간가량 지연됐고 회담 역시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회담에서 30일간 무조건 휴전을 비롯해 전쟁포로 교환,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 송환, 종전 로드맵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보내는 경고 성격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가 없다며 사실상 러시아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기습이 미국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들은 보시는 그림처럼 컨테이너 상부를 뜯고 드론을 가득 채워서 화물로 러시아에 반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민간인 트럭 운전 기사를 시켜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로 이 드론들을 배달시켰습니다. 임무를 마친 민간인 트럭 운전 기사는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원격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핵심 자산인 전략 폭격기 41대가 최장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내륙 비행장에서 꼼짝없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겨냥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을 이어왔던 폭격기들을 무력화한 건 미사일도 대포도 아닌 드론이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기종들은 A-50,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 M3 등의 폭격기인데 피해 규모는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당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폭격기를 무력화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블로거 올렉산드르 코발렌코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태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총 117기의 드론과 그에 해당하는 드론 관제 요원이 투입되었다. 공격이 공군기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 전략폭격기의 34%에 명중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장거리 작전으로 역사책에 남을 만한 매우 훌륭한 성과였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 1년 6개월하고도 9일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번 작전에 러시아 영토 내 안가가 그 지역 러시아 보안국 본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보당국 바로 옆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지만 러시아 측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실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인 라이바르는 이번 공격을 러시아의 매우 큰 타격이라고 칭하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의 성공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밀까지도 위성 정보로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푸틴이 극대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화물 컨테이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의 공격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지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사잡지 비즈니스 우크라이나는 X에 결국 우크라이나에도 몇 가지 카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시할 카드가 없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던 트럼프를 저격하는 동시에 자국의 공격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 전문 기자 일리아 포노마렌코 역시 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당신은 카드가 없다, 러시아는 질 수 없다, 평화를 위해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돈바스 전선에서 느리게 끊임없이 밀리고 있어도 우리의 가능성을 쉽게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번 공격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다음 작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크림대교의 수중 폭발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폭발물은 1100kg급 TNT였고 다리를 폭파하는 특수작전이었으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각은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림대교는 19km의 길이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건설된 것으로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육상 보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휴전 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을 찾는 나라들은 더 늘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한국 방산 기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회의로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각국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인사, 학계 업계 리더가 모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 주요국 국방 고위인사와 BAE 시스템즈, 펠런티어 등 글로벌 방산기업 고위급 관계자들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행사 참석은 이제는 한국 방산 기업이 단순히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안보 담론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드론이 하늘을 지배하던 수천억 전투기를 쓰러뜨렸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를 대거 파괴한 거미줄 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드론 한 대가 수백억짜리 전투기를 무력화시키는 시대, 이제 전쟁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작전으로 불리는 이 공격은 약 1년 반의 준비 끝에 실행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이 117대 이상의 자폭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공군기지 4-5곳을 동시 타격한 초유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놀라운 점은 드론의 발사 방식과 침투 경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은닉한 채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 운반했고 현지에서 원격으로 발사해 러시아 방공망을 우회했습니다. 특히 드론은 크기가 50cm에 불과한 소형이지만 GPS와 AI 기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춰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 러시아의 핵심 공군기지들이 동시에 공격당하며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러시아의 최첨단 항공전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BBC, 한겨레 등 다수의 시는 드론 전면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 공군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160 같은 장거리 폭격기와 A-50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하늘을 지배하던 전력이 줄줄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던 장거리 전략 폭격기 41대가 파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는 러시아 전체 장거리 폭격기 전력의 34%에 해당합니다. 공습 피해액은 7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사진과 현장 영상에는 활주로에 불에 타거나 파편으로 뒤덮인 폭격기와 전투기, 그리고 잔해가 널브러진 러시아 공군기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략 폭격기 전력이 단 몇 시간 만에 붕괴됐다며 진주만 공습 이후 가장 충격적인 공군력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50cm 드론이 50m 전략 폭격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한 장면이 군사 패러다임을 뒤흔든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드론은 레이저 유도 자폭 드론으로 길이 50cm, 무게 7kg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드론에 탑재된 AI 시스템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내전시된 퇴역 투폴레프 95와 투폴레프 22M 전략 폭격기의 이미지를 분석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AI에 학습시켜 드론에 탑재했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목표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GPS 제밍에도 관성항법 장치를 통해 목표물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조 원을 들여 대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최첨단 방공망으로 적의 침투를 막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이 수십 년간 축적된 대형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드론은 화물차에 숨어 국경 근처까지 조용히 이동한 뒤 방공망이 눈치채기도 전에 목표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고요한 밤, 어둠 속에서 날아든 칼날처럼 이른바 트로이 목마식 침투와 기습 효과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이번 드론 공습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라며, 수십억 달러의 첨단방 공망이 수만 달러짜리 드론에 무력화된 것은 군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론크 연구원은 러시아가 잃은 전략 폭격기들은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향후 수년간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 즉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습 이후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수미주 등 북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됐으며 민간인 피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1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습으로 핵심 전략 폭격기를 잃은 러시아는 장거리 공습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드론의 기습적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방공 자산을 재배치하거나 분산 배치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성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각국 군사 전략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드론 전쟁의 가능성을 연구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저렴한 드론이 대형 무기 체계를 실제로 무력화하는 최초의 실전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드론을 트럭이나 컨테이너에서 대량으로 발사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연구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 군집 전술, AI 기반 자율비행, 정밀타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장 자동화와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드론 전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량 생산,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드론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습과 더불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에 대한 수중 폭발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TNT 1100kg이 사용되었으며 교량 하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케르치 대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피해를 축소하려 했지만 실제로 이 교량은 러시아군의 병참과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케르치 대교가 마비되면서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보급선이 크게 흔들렸고 러시아군의 심장부로 향하던 혈관이 끊어진 셈입니다. 이 역시 드론과 무인 수중정 등 비대칭 무기체계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드론과 미사일 중심의 전면 전향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평화협상 재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평화협상에서는 30일 무조건 휴전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전 파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 영토 수복과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드론, 미사일 전면전이 평화협상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보여준 파괴력과 전장혁신은 한국 방산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해 드론 부대를 2배 이상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산화와 핵심 부품 개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드론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성공 사례는 저비용, 대량 생산, AI 네트워크 기반 드론의 실전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드론 위협뿐 아니라 글로벌 분쟁과 테러, 국지전 등 다양한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산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군집 전투 드론, 정밀 타격용 무인기, 저비용 대량 생산 체계 등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미 레이저 유도 자폭 드론을 개발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드론과 유사한 개념의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하나의 드론은 AI 반표적 인식 시스템을 탑재해 적 레이더, 방공 시스템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LIGN-X1은 군집 드론 기술을 개발 중으로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적의 방공망을 압도적인 수의 드론으로 포화시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화율 제고, 핵심 부품 독자 개발, 글로벌 협력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K드론, K방산이 세계 드론 전쟁의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를 대거 파괴한 거미줄 작전의 전말과 그 파장, 그리고 드론이 현대 전입 한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쟁은 드론 한 방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역시 이 변화에 발맞춰 AI, 자율비행, 저비용 대량 생산 등 첨단 드론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이번 마덱스는 역대 최대 규모로 14개국 200여 개 기업 1만 5천 명이 넘는 바이어와 29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해군과 해병대가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K방산과 K조선의 쌍끌이 성장 그리고 AI 무인체계 혁신이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마덱스는 1999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부산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해양방산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회로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국내 방산업체와 해군의 신기술 교류의 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방산기업과 해외 해군 대표단이 대거 참여하며 세계적인 해양방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한국 해양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마덱스는 단순 전시를 넘어 실제 계약과 글로벌 협력의 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올해 마덱스 2025는 참가국, 참가업체, 바이어, 전시 품목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해양방산은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의 대규모 함정, 잠수함 수출 계약 그리고 중동 남미 시장에서의 활발한 진출이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함정과 무인체계 그리고 신속한 납품 능력,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덱스는 이러한 수출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실제로 전시회 기간 중 여러 건의 MOU와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K방산과 K조선이 함께 성장하며 한국이 해양방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톱4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해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함정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무인 복합전력지휘함, 6,500톤급 대양작전 호위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울산급 배치3 선도함 등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래형 전투함 HCX-25와 무인전력모함 HCX-23+는 AI와 무인화,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함정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마덱스 기간 중 여러 해외 업체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해양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3사가 힘을 합쳐 통합관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는 17종의 함정과 미래형 구축함, 잠수함, 그리고 콕핏형 통합 함교체계 등 첨단 기술이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IBS는 AI 기반 스마트 브리지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단 한 명의 승조원만으로도 함정을 운용할 수 있는 미래해양전의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마덱스와 거의 동시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캔색 2025 방산전시회에도 참가해 K9 자주포, K239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육상, 해상무기와 미래형 무인체계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LIG넥스1은 스텔스형 무인수상정 해검X를 마덱스 2025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해검X는 다기능 레이더, 20mm 원격 무장체계,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경월의 청상어 등 다양한 무장을 모듈형으로 탑재할 수 있어 미래 해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IG넥스1은 국방 무인체계 계열화, 모듈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AI와 무인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무기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이와 현대로템 등도 해양, 상륙작 전용 무인체계,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상륙작전 특화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개해 미래 해상작전에서의 무인화, 자동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덱스 2025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분야는 단연 AI와 무인체계였습니다. 하나방산 3사는 IBS, AI 기반 스마트 브리지, AR 기술 등으로 사람 없어도 충분한 미래 함정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AI 유무인 복합전력, 무인 전투함, 전투용 무인 수상정 등 미래 함정 시리즈를 대거 선보였고 LIG넥스1은 자폭, 정찰, 전투용 무인 수상정, K모사 등 미래형 무인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해외 참가 업체들 역시 AI 무인 기술을 집중 전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인화 AI가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의 AI 무인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관람객과 전문가, 해외 바이어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국 바이어는 한국의 무인 체계는 가격과 성능, 신뢰성 모두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특히 한화의 IBS는 실제 해군 운용에 바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관람객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함정과 무인체계를 직접 보니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해군, 해병대 홍보관의 3D 홀로그램, VR 시뮬레이터, 모형 체험 등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덱스 2025에서는 마라도함, 경남함,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실제 함정과 장비의 내부 투어도 진행되었습니다. 마라도함은 한국형 대형 수송함으로 헬기와 상륙 돌격 장갑차, 무인기 등 다양한 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경남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자동화 무장 시스템을 적용한 호위함으로 해군의 차세대 주력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 상륙작전에서의 신속한 병력 투입과 화력 지원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실제 함정 내부를 둘러보며 첨단 전투정보체계, 자동화 무장, 생활 공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덱스에서는 AI 포토닉 레이더, 무인 수상정, 잠수정,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저궤도 위성통신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IBS는 AI와 AR 기술을 결합해 함정의 운항, 전투, 정비를 자동화하고 승조 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입니다. LIG 넥스1의 K모사는 무인체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임무에 맞춘 신속한 무기체계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유무인 복합전력 지휘함은 AI 기반의 자동화 전투체계와 스텔스 설계, 자율운항 기술이 집약되어 미래 해양전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전의 트렌드는 무인화, AI, 군집 전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경항공모함 대신 드론 지휘함, 무인 전력 지휘함 등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미래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AI 기반 전투체계, 자율운항, 군집 드론, 원격 무장 등 첨단 기술이 해양 전입 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마덱스 2025는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주며 한국 해군이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해군력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렸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세미나, 포럼,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습니다. 해군과 방산업체, 해외 대표단이 참여한 미래 해양 전략 세미나에서는 AI 무인체계, 해양안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방산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실제 수출 계약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마덱스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의장임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해군, 해병대 공동홍보관이 운영되었습니다. 첨단 전력존, 3D 홀로그램 전시, 유무인 전력 모형, VR 시뮬레이터, 군악대, 의장대 공연, 대중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해군, 해병대의 역사와 미래 전략,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덱스 2025에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 14개국의 방산기업과 해군 대표단이 참가해 각국의 첨단 해양 무기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해외 참가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여러 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페루 등은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 무인체계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미국, 유럽 업체들은 AI 무인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하나는 마덱스 2025와 동시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캔색 2025 방산전시회에도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현지 업체와 잠수함 건조 및 MRO 협력 MOU를 체결,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마덱스와 연계된 글로벌 사업 확장은 한국 해양방산의 해외 진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HD 현대중공업, LIG 넥스1 등은 마덱스 기간 중 다수의 글로벌 MOU를 체결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은 최근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의 해상 위협 등 다양한 안보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마덱스는 국제 해양안보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중요한 안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덱스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방산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자립, 글로벌 경쟁력, 인재 양성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AI 무인화, 친환경 에너지, 사이버 보안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R&D 세액 감면, 수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K방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덱스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는 한국 해양방산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덱스 2025는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AI 무인체계, 미래형 함정, 글로벌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까지 한국 해양방산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강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방산, K조선의 쌍끌이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안보와 첨단 방산 시장에서 더욱 빛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